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동일한 태그가 중첩해서 사용됐을 때 이 크기 관련 속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div 태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또 다른 div가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는요. 박스 사이징 속성을 명시하지 않거나 컨텐트 박스 기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 사이징이 이제 컨텐트 박스로 설정된 경우는 패딩과 보더가 기본 사이즈의 바깥으로 구성이 되는 특성이 있었죠. 자, 자식 요소, 안쪽에 들어있는 태그를 자식 요소라고 칭했습니다. 자식 요소의 크기 총합은 부모 입장에서는 결국 내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태그의 width height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 크기의 총합이 부모의 width height보다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얘네가 가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자식 요소의 크기를 부여하면은 이거는 상대적인 크기잖아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부모 요소의 width height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width height를 100%로 부여한 상태에서 보더와 패딩을 적용하면 그것도 부모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요 1번 관련된 부분만 먼저 코드로 확인해 볼게요. 자, 바디 태그의 글자 크기랑 라이네이트 볼드 이 정도 기본 특성 부여해 주고요. HTML 태그 보면은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안에 child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를 안에 넣어놨어요. div 태그가 중첩이 된 거고요. 바깥에는 그 텍스트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parent 영역에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배경 색상을 핑크색으로 부여해놨어요. 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차일드의 배경 색깔도 초록색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아직 저장을 안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차일드 영역의 크기는 넓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고요. 높이는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패런트의 기본 크기는 넓이는 자기를 포함하는 바디를 채우려고 들고 내용은 자기가 감싸고 있는 컨텐츠만큼 높이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패런트 영역 안에서 차일드가 꽉 차요. 그래서 초록색을 지정하면은 핑크색이 안 보이죠. 왜냐면 초록색이 지금 핑크색 영역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 패런트한테 테두리를 좀 부여했고요. 위드스 500픽셀, 헤이트 300픽셀로 패런트한테 크기를 줍니다. 그러면 일단 차일드 같은 경우는 넓이는 부모를 채우고 높이는 자기 내용만큼 구성이 되죠. 자, 여기서 차일드의 크기를 부모랑 똑같이 500에 300으로 줍니다. 그럼 부모를 가득 채우죠? 자, 지금 바깥에 있는 요 점선은 패런트한테 부여된 테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영역의 바깥으로 구성이 돼요. 패런트 입장에서 내용이라 함은 요 div 태그예요. 차일드 태그. 테두리는 얘를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이 바깥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일드 박스한테 패딩하고 보더를 줍니다. 그러면 차일드의 전체 크기가 500에다 가로 넓이 500에다가 상하 좌우, 그러니까 왼쪽에 20, 오른쪽에 20, 그럼 40이죠? 테두리는 상하 좌우 전부 5, 그럼 왼쪽 오른쪽 하면 50, 넓이만 했을 때 550이 돼요. 이 550이라는 크기가 부모 입장에서는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패런트 태그의 내용 영역 크기를 500으로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의 크기는 지금 550이 되니까 이제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높이가 3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자식의 높이는 300에다가 상하 10, 총 20, 그 다음에 상하 5, 총 10. 그러면 33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부모 영역을 벗어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부모 영역을 이렇게 그 사이즈 계산이 잘못돼서 삐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주변 요소를 침범을 해요. 이렇게 겹쳐요. 주변 요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이렇게 겹쳐서 표시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흔히 디자인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상태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선택이, 아까랑 똑같은 태그 구성입니다. 패런트랑 차일드가 있고요. 패런트한테 배경 색깔, 테두리 부여하고 차일드도 배경 색깔만 부여를 했어요. 아까랑 똑같은 시작이에요. 부모의 크기를 500에 300으로 줍니다. 그럼 핑크색 영역이 가로 500, 높이 300이 됐어요. 자, 이제 차일드의 크기를 가로 100%, 세로 100%로 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위드스 헤이트를 100분율로 주게 되면은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기준으로 삼아요. 결국은 500에 3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패딩과 보더를 또 주면은 100% 초과가 돼버리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마찬가지로 삐져나가요. 자, 지금 보여드린 예제 두 개가 요거 첫 번째 박스 여기에 대한 실습이고요. 그럼 박스 사이징 속성을 컨텐트 박스로 설정한 경우, 자식 요소의 위드스 헤이트를 100%로 부여한 상태에서 보더와 패딩을 적용하더라도 이 컨텐트 박스로 설정하면은 보더하고 패딩이 밖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형성되니까 보더하고 패딩을 안만 줘도 전체 크기가 위드스 헤이트를 보다 커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모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박스에 박스 사이즈인 컨텐트 박스 주는 거를 저는 그냥 무조건 항상 줍니다. 자, 5번 박스 계층 크기 3. 얘도 기본 태그 구성은 동일합니다. 패런트에 배경 색깔 주고 테두리 주고 차일드도 배경 색깔 주고요.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사이즈 500에 300으로 주고 차일드한테 사이즈 100%로 주면은 이렇게 가득 차잖아요. 보통 여기서 테두리나 패딩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글자가 박스 가장자리에 너무 붙어 있어서 얘를 좀 안쪽으로 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요소한테 패딩하고 테두리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글자가 조금 안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그만큼 삐져나가는 거죠. 왜냐면 밖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때 자식 박스한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부여하면 이 패딩하고 보더의 크기가 위드스 헤이트 안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즈의 총합이 위드스 헤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구성되고 레이아웃이 겹치질 않습니다. 아까처럼 여기 밑에다가 제가 헬로 월드라고 텍스트를 하나 주면 텍스트가 여기 밑에 그대로 있잖아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빼거나 아니면은 컨텐트 박스라고 부여하면은 자식 요소가 부모를 삐져나가니까 겹치는 거죠. 그래서 보더 박스는 웬만하면은 모든 박스에 항상 주시는 게 좋다. 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특성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속성이에요. 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오토라는 값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특별히 크기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갖는 기본값이에요. 위드스 속성에 사용하는 경우는 부모 요소의 위드스에서 자신의 패딩과 보더를 뺀 나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100% 효과가 되는 거죠. 헤이트한테 오토라는 값을 주면은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높이를 구성해요. 기본 특성 값이 오토인 거죠. 자, 아까처럼 이제 패런트와 차일드를 구성을 하고요. 패런트는 배경색깔 빨강색, 차일드는 배경색깔 초록색으로 줬습니다. 현재 차일드가 패런트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빨강색 영역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전 예제는 부모의 크기를 500픽셀이라고 고정값을 줬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의 크기를 90%라고 줄게요. 패런트가 바디 태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패런트의 넓이를 90%라고 주면은 브라우저 전체 넓이를 기준으로 90%가 돼요. 이때는 계산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브라우저 폭이 변할 때마다 부모의 크기도 가변 사이즈가 되거든요. 퍼센테이지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테두리까지 한번 부여하고요. 자식의 패딩하고 보더를 주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죠. 여기서 만약에 자식 크기를 내가 100%로 줬다라고 하면은 부모를 가득 채우고 패딩이나 보더만큼 삐져나가니까 이렇게 삐져나가는 공간이 생겨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 차일드한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부여하는 거. 아까 보신 거죠? 두 번째가요. 위드스 값에다가 100% 대신에 오토라는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위드스 값에서 자식 요소가 갖고 있는 패딩 크기와 보더 크기를 뺀 나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져요. 그래서 위드스 오토라고 주는 게 위드스 100%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같이 주는 거랑 동일한 효과다. 넓이에 대해서는. 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기본 특성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는요. 바디 태그의 글자 크기랑 줄간격이랑 그 다음에 글자 굵게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예제의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얘네가 없으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앞에서 빔 프로젝트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눈에 잘 안 보일까봐 일부러 글자 같은 걸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주황색 박스를 화면 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경 색깔 부여하고 가로 100%, 높이 100%를 줘봤더니 안 먹어요. 100%는 먹는 것 같은데 일단 요 가장자리에 뭔가 허옇게 좀 남는 공간이 있고요. 높이 100%가 지금 안 먹고 있죠. 바디 태그가요. 자체적으로 안쪽에 약간의 여백을 갖고 있어요. 다음 단원에서 이제 여백의 또 다른 종류인 마진이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바디 태그가 기본적으로 여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0으로 없애버려요. 이렇게 부여하면은 화면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흰색 영역이 없어집니다. 바디 태그의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주는 거는 모든 웹페이지 작업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이에요. 그럼 가로 100%는 먹은 것 같은데 높이 100%가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HTML 태그의 사이즈를 100분율로 줄 때는 상대적인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div 태그의 높이를 가득 채우려면 이 부모가 높이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디 태그한테 width 100%, height 100%를 줍니다. 근데 그래도 안 먹어요. 왜냐? 바디 태그 입장에서는 부모가 사이즈를 가져야 얘가 100%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데 HTML 태그가 크기가 지금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HTML과 바디한테 모두 width 8를 100%로 주면은 이제 화면에 가득 차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게 화면 중앙에 가득 차는 요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박스의 부모 요소는 바디 태그고 바디의 부모 요소는 HTML이니까 이 두 요소한테 모두 크기를 100%로 부여한다. 웹페이지 작업하실 때 바디 태그에 패딩과 마진을 0으로 주는 거는 모든 태그한테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웹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HTML하고 바디에 넓이 100%, 높이 100%로 주는 경우는 컨텐츠가 화면을 그냥 꽉 채워야 되는 경우. 일반적인 웹페이지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만큼 나오고 삐져나가면 아랫방향으로 스크롤을 내려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벤트성 페이지 같은 거 화면 중앙에 떡하니 박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만들 때는 이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단원에서 2개 남았는데 하나만 더 보고 좀 실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위드스 헤이트는요, 한 번 크기를 부여하면 불변이에요. 고정 크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가변 크기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제 보시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바디 크기, 글자 크기 지정했고요. min h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여했는데 min h가 요 div 태그입니다. 배경 색깔은 회색으로 줬고요. 크기를 450에 200으로 부여한 상태에서 안에 컨텐츠를 살짝 넣었어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박스 밖에는 헬로월드라는 지금 다른 컨텐츠가 있죠. 컨텐츠가 얼마 없을 때는 박스 크기를 지금 450에 200을 준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컨텐츠가 늘어나면요, 위드스 헤이트는 고정이에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끝에 도착하면 줄바꿈이 되는데, 이제 줄바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용을 삐져나가기 시작해서 글자끼리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컨텐츠가 더 늘어나면은 점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내용이 길어지면은 박스 높이가 같이 커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높이 값을 빼버리시는 게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아예 높이 값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만큼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컨텐츠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커지죠. 단점은 내용이 없으면 박스가 아예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용이 정말 적게 있으면은 박스 자체가 쪼그라드니까 굉장히 디자인이 볼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헤이트가 아니라 민 헤이트입니다. 민 헤이트는요, 최소 200픽셀까지 보장을 하고 맥시멈은 지정되지 않은 거니까 커지는 거는 무한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많이 있으면 그 컨텐츠 양에 맞게 알아서 커지고요. 컨텐츠가 얼마 없으면 볼품없게 확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최소 200픽셀까지는 크기를 보장을 해요.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맥스 헤이트. 쪼그라드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쪼그라드는데, 커지는 거는 지정된 맥스 크기를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어차피 웹페이지의 성격 자체가 아래로 스크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맥스 헤이트는 잘 안 써요. 맥스 위드스, 넓이가 일정 크기 이상 안 커지는 거고, 반대로 민 위드스가 있겠죠. 넓이 같은 경우는 맥스 위드스를 오히려 종종 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요 위드스 값은 잠깐 주석으로 막을게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HTML 같은 경우는 주석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필기할 때요. CSS는 슬래시 별로 시작해서 별 슬래시로 끝나요. CSS 주석 스타일이랑 HTML 주석 스타일이 다릅니다. 가끔 별 2개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습관이에요. 이거는 별 2개로 시작하는 건 의미 없어요. 자, 맥스 위드스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맥스 위드스를 만약에 800픽셀로 부여한다라고 하면, 화면이 넓을 때는 800까지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좁아지기 시작하다가 800보다 더 작아지면은 최대 800까지인 거예요.
미니멈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 사이즈에 맞게 박스가 같이 줄어들어요. 다음 단원에서 다룰 마진이라는 속성도 한번 부여하면은 이렇게 박스가 가운데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PC용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고정된 크기를 가져가다가 태블릿이나 모바일이 들어오면은 그 장치 넓이에 맞게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넓이를 사용할 때는 맥스 위드스를 쓰고요. 높이를 쓸 때는 민 헤이트를 사용합니다. 거의 공식이에요. 자, 이번 단원에서 9번 예제 하나만 남겨놓긴 했는데요. 시간이 딱 30분이 됐으니까요. 실습하실 게 적지 않아요. 3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개당 5분씩만 잡아도 30분이죠. 4시까지 내용 점검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